초보 창업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 이제 9번째입니다. 9번째는 뭐죠? 네, 근거 없는 제안은 믿지 말아라. 근거 없는 제안. 네. 네. 가령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컨설턴트도 그렇지만 네. 프랜차이즈 본사도 그렇고 네. 이제 매출을 추정을 해요. 네. 예를 들면 뭐 여기 선유도역에 당산역에 이 정도 자리가 들어가면 매출이 한 달 매출 2천만 원이 될 것입니다. 네. 어떤 근거로요? 근거를 주지 않아요. 네. 몰라. 그래요? 감이지 그거 모르세요. 근거로. 네, 근거로.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 감이라는 건 있을 수 없고, 감은 어느 정도 데이터에 플러스 감이라는 그쵸. 것과 경력이 중요한데, 그냥 경력과 감으로서만 믿어서는 당연히 안 되죠. 왜 그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김성근 감독을 네. 데이터 야구 한다고 하잖아요. 네, 네. 와, 그 정말 세련된 분 같아요. 그렇죠. 네. 옛날부터 그 데이터 야구를 했다는 게. 그래서 대단하시네. 요즘에는 빅데이터 도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 데이터 창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그 데이터들을 이렇게 창업자들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요것도 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프랜차이즈 그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사이트에 들어가면 프랜차이즈 본사의 수치들이 나온다. 네. 이거 일단 무조건 네. 보시고요. 네.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요. 네. 그 내가 이 브랜드를 할까 말까도 중요한데 네. 이 업종 네. 하고 싶은 그 업종 예를 들면 뭐 버블티 전문점을 네. 하고 싶어요. 그럼 버블티 전문점 몇 개를 선택을 해서 얘네들의 지금 추이가 어떤지 그러니까 이 추이. 업계 추이를 알 수가 업계 있거든요. 추이. 네. 몇 개만 뒤져보면 다 꼬꾸라지고 있네. 다 뭐 잘 되는 것들도 있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내가 샌드위치를 하고 싶어요. 네. 그럼 샌드위치라는 키워드를 넣어보면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이메일을 보내는 아이디와 비밀번호와는 다르게 네. 네이버 맨 밑에 보면 이 사업자가 있어야 됩니다. 사업자가 키워드를 왜 키워드 광고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 키워드 그 광고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키워드 네. 뭐 5만 가지 다 좋습니다. 키워드가 들어가면 검색을 하면 이 한 달에 조회수가 얼마가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네. 샌드위치 그 네이버에 보면 1년 동안의 월별 조회수가 나타납니다. 네. 네. 그러면 1년 동안에 그래프를 보는 거예요. 이 그래프가 그냥 바로 눈에 나와요. 추이가 보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검색을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지금 관심도가 높구나 안 높구나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를 저는 여러 가지 빅데이터 도 중에 하나를 사용을 하는데 여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대왕 카스테라가 제가 왜 빨리 망할 거라고 제가 예측을 했냐면 불과 홍대에 대왕 카스테라가 생기고 나서 물론 저도 가서 먹어봤거든요. 네. 불과 6, 7개월 만에 한 30만 건 한 달 조회수가 30만 건 어마어마한 거죠. 올라갔었는데 그로부터 한 6개월 정도 후에는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10만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거의 끝나가겠구나 생각했는데 결국은 뭐 이렇게 끝나게 됐고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아까 베이커리 유망 아이템이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베이커리나 카페나 베이커리 카페를 집어넣으면 이게 계속 우측 상향으로 우상향으로 계속 갑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도 지금 대중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좀 따질 수 있고요.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데이터만 가지고 이게 100% 맞으면 너무나 좋은데 이 데이터만 가지고 또 100% 우리가 신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또 이 데이터 말고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어떤 분들은 그 상권에 예를 들면 10개의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를 n분의 1을 하면 평균으로 나온다. 이 평균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것도 오산이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사실 다 n분의 1을 하면 예를 들면 내가 들어가면 이 n분의 1 시장을 평균을 먹을 거라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거기에서는 20%의 그 상위 20%와 네, 하위 그렇죠. 20%가 있는데 내가 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절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위험하겠네요. 평균으로 들어가는 것은. 요즘에 조금 홍보가 많이 되고 있는 게 그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상권 정보 시스템 네, 봤어요. 네, 무료인데 거기 조금 그 주의를 하셔야 될 게 그 인구 통계 이런 거는 다 맞아요. 네. 왜냐면 통계청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네. 거기 보면 평균 매출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100m 반경 그리고 그래요. 500m 그리면 뭐 여기 당산역 근처에 5m의 카페의 평균 매출이 나오는데 이거를 맹목적으로만 믿지 말아라.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의 그 능력에 따라서 왜냐면 저 위에 5천짜리가 있고 밑에 800만 원짜리가 있는데 그 3천만 원의 평균만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럼 평균치일 뿐이죠. 네, 그래서 그거는 맹목적으로 그거는 믿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상권 정보 시스템 이제 그래도 정부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그 창업자들은 그걸 굉장히 신뢰할 것 같은데 네. 그 평균 정보도 잘 판단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초보 창업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 마지막 10번째는 뭐죠? 네,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만 남은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내가 성공한다라는 자만감은 버려라. 네, 절대적으로 겸손해야 된다. 네, 자만감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자만감 때문에 몇 번 말아 먹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네. 깨보니까 자만감이었더군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안타깝게도 그 성공률을 뭐 언론사에서 뭐 이렇게 자꾸 이제 보여주는데 네. 그거는 전수조사가 한 그 성공률은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그렇죠. 네. 성공률이라는 게 네. 뭐 신규 창업자가 얼마 창업했고 그 한 해에 폐업은 얼마 했다 이거 가지고 성공률을 또 폐업률을 따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 담임쌤께서 나는 2억을 투자했을 때 나는 1,000만 원을 벌어야 돼. 이면 성공한 거고 1,000만 원 못 벌면 실패한 거거든요. 네. 근데 누구인가는 2억을 투자해도 200만 원 벌었으면 성공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이기 그쵸, 때문에 상대적이죠. 성공률 실패를 따지면 안 되지만 그 우리나라가 3년도 안 돼서 50% 이상이 폐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요. 사실 3년 안에 회수하는 게 또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성공률을 따지면 저는 10%도 안 된다라고 10%, 봅니다. 네. 나머지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똔똔을 치거나 견뎌내는 거죠. 견뎌내거나 아니면 망하거나.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두 가지인데요. 저는 담임쌤 우리 대표님 여기 오기 전에 네. 이렇게 알기 전에 네. 교훈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와 진짜 멋있다 담임쌤 이렇게 생각했던 게 하나는 담임쌤 때문에 제가 운동을 하게 됐고 그래요? 네, 일단 몸이 멋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 네. 실제로 그 좋은 생각이 좋은 그 신체나 이런 데서 나오더라고요. 그쵸? 네. 그때 제가 이제 산을 타기 시작했고. 그래요? 네, 대표님 때문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책을 많이 보라는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도 거의 똑같거든요. 지금 뭐냐면 두 가지를 말씀을 네. 가장 중요한 거 말씀드리는데 하나는 책을 제발 좀 많이 봤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 책이 그냥 단행 본 책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외식업도 특히 하시는 분들은 월간 식당, 외식 경영, 또 창업 앤 프랜차이즈라는 잡지가 있어요. 월간지들이요. 네. 대부분 집중은 외식업으로 집중이 되어 있으나 우리가 의식주잖아요. 네. 어떤 음식을 사람들이 먹느냐라는 그 패턴이나 스타일을 봐도 내가 옷가게나 액세서리를 하든 피트니스 센터를 하든 다 거기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냥 월간지를 좀 보는 것도 네. 좋고 네. 좀 책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책을 보시다 보면 저도 어렸을 때 20대에 이 컨설팅 일을 시작했는데 40, 50대 분들이 저한테 컨설팅을 받는데 네.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나이에 한 20대에 창업 컨설팅 하는 친구가 제가 되게 어려 보이잖아요. 네, 제 나이에서는. 네. 이 친구가 나를 가르치는 것처럼 막 창업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얘가 뭘 알지? 막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실제 그때 그랬어요. 돌아보면. 네. 그 저를 무시하는 거예요. 아, 어떡하지? 내가 저분들을 어떻게 무너뜨리지? 내 사람으로 만들지? 저는 책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지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상대편이 나를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부터 이제 책을 보기 시작했는데 그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책을 보다 보니까 공통점들이 다 있더라고요. 공통점. 네. 책의 내용 다 다르지가 않더라고요. 거기서 강조되는 것들이 어느 순간에 결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내공이 생기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다리 꼬고 이제 저한테 상담 받으셨던 분들이 점점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숙이시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더 얘기해봐. 공감하시고 인정하시는구나. 그 책을 많이 보시고 또 한 가지는 네. 경험이 무지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네, 저는 그렇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고 뭐 직원을 만나거나 동료를 만나거나 뭐 학교에서 친구를 만나더라도 이 친구를 한 번에 보고 뿅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람의 1년 365일 네. 뭐 계절로 본다는 건 좀 그렇지만 많이 좀 경험을 해봐야 이 사람이 진짜 진국이 아니다는 걸 알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내가 그 치킨집이 정말 맞을까? 내가 피트니스 센터 창업이 맞을까? 또 카페 창업이 많을까? 카페 창업자도 시작했다가
그만두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는 자기가 소비자 입장에서 커피가 너무 좋아서 했는데 이건 공급자 입장에서 보니까 와 지진이 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렇죠. 너무 힘들고 그래서 자기가 되도록이면 그 직원으로 경험하던 아르바이트로 경험하던 뭔가 경험을 통해서 그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 선택을 좀 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공부와 이제 경험을 네.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좀 이제 요약해서 이제 10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실패하지 않는 창업 절차 이걸 조금 더 이제 간편하게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어떻게 시작할지 네. 그러니까 창업을 아예 장사를 안 해보셨 분들은 절차 자체를 아예 모르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절차. 무조건 와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금 해야 돼 말아야 돼. 나 뭐 해야 돼.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네. 제가 이분인지 모르겠어 한 것 같지. 근데 네. 반드시 이분과 맞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서칭을 하고 자기가 경험을 해보고 네.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와야 됩니다. 네. 뭐냐면 내가 파리바게트를 하고 싶고 베스킨라빈스를 하고 던킨도너츠를 하고 싶어서 왔어요. 왔는데 1억도 큰 돈이지만 네. 1억 원으로 하고 싶어요. 못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수억 원이 되니까. 그쵸. 그래서 일단 자기의 예산이 얼마인지 현실 파악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네. 그 자기 예산이 가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근데 제가 올인은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가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네. 금액이 이제 1억 원이다, 5천만 원이다 정해지면 네. 그걸로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아이템 중에서 네.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아이템, 잘하시는 좋아하는 거 말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게 결합되면 좋은데 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러면 좋아하는 거는 내가 돈 주고 사 먹는 게 맞고요. 제가 잘할 수 있는 거, 돈 잘 벌 수 있는 것 실패하면 안 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택하면 이미 어느 정도는 반은 간 거거든요. 그러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에 내가 잘할 수 있는 아이템을 선택했고 그 중에 또 검증된 만약 프랜차이즈 하게 된다면 검증된 프랜차이즈 아까 말씀드린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또 그 중에 또 빠져먹은 게 네. 실제 그 본사 영업 지원 얘기하는 것이 맞는지 네. 가맹점도 그 방문해 봐야 돼요.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 깜빡했는데 가맹점 직접 방문해 보는 거. 진짜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그것도 그러니까 이 프랜차이즈를 선택할까 말까 할 때 본사 말만 들으면 감이 안 오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시간에 쫓겨가지고 에이 그냥 하자. 네. 의외로 많습니다. 네, 많으실 것 같아요. 진짜. 또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도 모르고요. 근데 되게 친절해. 그리고 요즘 뜨는 것 같아. 같아요. 네, 그래서 하게 되는데 제 꼭 말씀드린 게 가맹점 저는 사실 5군데 가보라고 하거든요. 어려운 일인데 해내야 됩니다. 네. 그것도 연기가 좀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제 서칭을 잘해서 자기 예산에 맞게 아이템을 고르는데 그 아이템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이제 잘할 수 있는 거를 찾아서 네.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만약에 프랜차이즈로 하게 된다면 대부분 초보 창업자들은 프랜차이즈를 많이 선택하게 되는데 네. 진짜 본사에서 얘기하는 수익률이 맞는지 본사에서 지원해준다는 지원책들이 맞는지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가맹점한테 가야 되는데 모든 해답이 가맹점에 많이 숨어 있거든요. 왜냐면 본사는 본사 이제 자랑만 할 테니까 그러면 그것도 좀 연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가서 사장님 여기 본사에서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맞아요? 제대로 답변해 준 사람 없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또 본사에서 보낸 사람인지 그렇죠. 또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 사람 또 본사가 상담받았는데 예를 들면 어디 경희대점에서 안 좋다는데요? 이러면 자기가 또 불이익받을까봐 그렇죠. 얘기 안 해줘요. 또 자기 일도 아니고 몰라 이렇거든요. 근데 내가 이 창업이 마지막이다. 여태까지 다 실패했고 정말 마지막으로 하는 건데 좀 도와주시겠어요? 이게 진짜 제가 이렇게 들었고 본사에서 35% 수익률이 남는다고 했는데 이게 진짜 맞는지 그리고 본사에서 이런 거 지원해 주는다는 맞는지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좋은 가맹점주가 좋은 사람이면 아마 제대로 얘기해 줄 거예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내가 해보니까 이거는 중노동이지 돈 절대 못 벌어요. 그리고 끝물이에요. 이런 경우도 있고요. 괜찮아요. 저 같은 경우 이래서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인간적으로 물어보면 한 군데만 가면 절대 안 되고요. 네. 한 5군 정도를 가야 된다. 근데 귀찮다. 그럼 장사하지 마세요. 그거를 해내셔야 됩니다. 맞아요. 저도 이제 부동산 할 때 뭐 고르실 때 적어도 일주일은 그 구두밭이 저도요. 네, 다 닳도록 돌아다니셔야 돼 말씀드리거든요. 네. 그거 싫으면 하면 안 되죠.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네. 이 창업을 앞두고 계신 우리 예비 창업자 분들께
꼭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내가 공급자이지만 그 소비자 입장에서 좀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가 과거에 그 기억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한 17년 전쯤인가 그 이영자 씨와 강성범 씨가 나왔던 해결 돈이 보인다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대박집이 쪽박집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기억나요. 네, 제가 그때 2회부터 33회까지 제가 참여하고 출연하고 있었는데 그러셨군요. 그때 저도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던 게 대박집의 32명과 쪽박집의 32명이 생각이 완전히 180도 달랐어. 거기서 무슨 차이가 났었냐면 그 대박집 사장님들이 그 가령 재료비가 30% 들어가야 된다라는 어느 정도 시장의 룰이 있다면 이분들은 40%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자리가 아니고 뒷골목에 앉아 있는 거죠. 뒷골목에 앉아 있다 보니까 월세가 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 줄어든 돈으로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를 재료에 투자하시거나. 그러니까 냉동을 써야 돼야 수시타 사지 맞는데 나는 냉장을 쓰는 거죠. 그러면 수익률이 조금 줄어들더라도 이 사람이 형제 자매와 친구들과 스승님도 모시고 오게 되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거기는 대박집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비자에게 내가 어떤 것을 더 줄 것인가. 경쟁자는 항상 주변에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단골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좀 소비자 측면에서 좀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더 이제 심해진 건데 작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작게. 지금은 이제 SNS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SNS 이제 내가 조금만 잘하면 그리고 저는 그런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매일매일 내가 이 가게에 출근하면서 소소한 거. 내가 아침에 물을 주었어요. 이게 이제 가게에 조금 화분이 있는 거죠. 오늘 손님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동영상이든 사진이든 아니면 또 내가 커피를 내리는데 오늘 손님 많이 왔으면 좋겠다. 커피를 내리는 것도 좋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소소하게 SNS에 올리기도 하지만 실제로 작게 하지만 옛날에는 이제 부장, 상무 이런 분들이 퇴직하셔가지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창피하게 내가 어떻게 10평짜리를 그래서 무리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SNS 때문에 작게 시작하면 줄을 세울 수가 있어서 오히려 줄을 세우면 매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검증을 좀 한 다음에 그때 좀 더 크게 늘리는 게 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오늘 이제 이 10가지를 듣고 나니까 확실히 모든 분야에는 전문가가 있고 이 전문가의 교육을 받아야겠구나.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창업하시는 분들요, 오늘 이제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하나도 빠질 게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니까 2번, 3번 복습하셔서 성공도 중요하지만 실패하지 않는 창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다 많은 얘기를 못 했는데요.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요. 우리 대표님, 우리 소장님 한 번 더 모셔서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